매일 아침 텔레비전을 켜면 시뻘건 핏빛 자막과 함께 섬뜩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중동의 새까만 하늘을 가르는 수십 발의 미사일 불꽃,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이슬람과 유대교의 천년 묵은 종교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며 피가 피를 부르는 처절한 보복극이 시작되었다고 아나운서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에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단 며칠 내 현실될 일처럼 전 세계의 턱 밑까지 전쟁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선배님들, 지금 당장 그 뉴스 채널을 꺼버리십시오. 선배님들이 지금 매일같이 보고 들으시는 그 중동 전쟁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조작된 껍데기입니다. 단언컨대 중동 전쟁은 페이크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선배님들께 던지는 가장 무겁고 서늘한 팩트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종교 갈등과 우방국 수호라는 뻔한 프레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철저하게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핏발선 눈으로 총칼을 겨누고 수백조 원의 돈을 허공에 태울 때 그 차가운 밑바닥에는 종교나 이념이나 평화나 정의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단 한치도 없습니다. 오직 돈,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영원히 틀어지려는 강대국들의 무시무시한 패권의 논리만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으며 중동 한복판에 막강한 항공모함과 사드 미사일을 들이미는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소중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를 지켜주기 위한 얄팍한 우정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중동의 붉은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피바람의 실체는 미국이 21세기 세계 경제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버리기 위해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초대형 부동산 철거 작업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트럼프의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세계 지도를 아주 크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물건들은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져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서 아주 느리고 비싸게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길목을 쥐고 흔들며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던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철저하게 고립시켜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들고 자신들이 전 세계의 새로운 돈줄을 움켜쥐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물류 고속도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IMEC.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단 한 줄로 깨어버리는 거대한 경제 회랑 프로젝트입니다. 인도의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산더미처럼 찍어내면 그것을 배에 싣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로 보냅니다. 거기서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친 사막을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최첨단 고속철도에 물건을 싣고 이스라엘의 항구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심장부로 곧바로 꽂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출용 컨테이너만 오가는 옹졸한 길이 아닙니다. 석유와 수소가 심장 박동처럼 흐르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사막 아래 묶고 유럽으로 직행하는 최첨단 데이터 케이블까지 대륙을 관통하게 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황금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순간 전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며 미국의 패권에 겁없이 도전하던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쫓겨나 변방의 늙은 호랑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영원한 세계 경제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그 찬란한 황금빛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길목 정중앙에 눈엣가시 같은 불청객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평생을 으르렁거리는 중동의 골칫거리 이란입니다. 이란은 광기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달콤한 검은 돈을 받아먹으며 이란은 끝까지 간다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뒤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 같은 무장 세력들에게 은밀하게 돈과 무기를 대주며 미국의 이 새로운 경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매일같이 돌멩이를 던지고 불을 지르며 지독한 깽판을 쳐왔습니다. 바다를 지나는 상선들을 폭격하고 세계 물류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계산기로 움직이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무슨 숭고한 종교적 순교자도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그저 수백조 원짜리 거대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한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 지독한 알박기 세력이자 반드시 거대한 불도저로 형체도 없이 밀어버려야 할 낡은 무허가 판자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전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뒤에 숨겨진 미국이 이란을 박살낸 소름 돋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픽이라는 섬뜩한 작전명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날카롭고 잔인한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으로 이란의 핵심 지휘부 장군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날려버리고 이란이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덤벼들 때 미국은 겉으로는 확전을 막아야 한다며 평화의 사도행세를 뻔뻔하게 해댑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최첨단 무기와 군사 위성 정보를 끝없이 밀어넣으며 이스라엘의 그 무자비한 철거 작업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교전쟁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쓴 채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돈의 길을 닦는 가장 노골적이고 끔찍한 자본주의의 폭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무서운 체스판 위에서 원수지간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마저 그 어마어마한 돈 냄새를 맡고 은밀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신념도 종교도 어제의 핏빛 원수도 그 거대한 돈의 물결 앞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구겨져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절대 보지 못했던 진짜 세계의 비참한 민낯입니다. 뉴스 앵커들이 이란의 미사일이 오늘 몇 발 날아갔고 이스라엘 건물이 몇 채 무너졌다는 빈 껍데기 기사만 읊어댈 때 세계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앞세워 이란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한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개통하는 그 순간 글로벌 패권의 지도가 어떻게 요동칠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 거대한 불도저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이란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굽히지 않고 미친 듯이 맞서고 있는 것일까요? 이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 수뇌부 장군들이 폭격으로 찢겨나가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더 무서운 미사일 버튼을 누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지독한 도끼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미국조차 식은땀을 흘리게 만드는 이란의 소름 돋는 이면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커피를 팔고 차를 고치던 평범하고 순박한 청년들이 밤이면 미국 기지를 잿더미로 만들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암살단으로 돌변하는 20만 명 민병대의 정체.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조차 영광으로 여기는 이란의 그 광기 어린 진짜 실체가 파헤쳐집니다. 강대국들의 치밀한 계산마저 헝클어버리는 그 무서운 진실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칩니다. 이 피 튀기는 대리전 뒤에서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 시진핑의 붕괴.
그리고 그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곧 일어날 중동 최악의 시나리오. 강대국들이 겹겹이 숨겨놓은 세계 경제에 소름 끼치는 퍼즐 조각들이 지금부터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그 냉혹한 진실의 끝까지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세계 최강,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이란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이 비오듯 쏟아지며 이란 군부의 최고위급 장군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아주 오만하고 단순했습니다. 대가리를 날려버리면 몸통은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지도부를 초토화시키면 지휘계통이 마비되고 겁에 질린 이란 군부는 백기를 들고 엎드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미국의 그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을 완벽하게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폭격으로 증발해버린 바로 그 다음 날, 이란은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도자가 죽어나갔는데도 군대는 단 1초의 흔들림도 없이 미친 듯이 반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배짱으로, 아니 무슨 도끼로 이토록 끝까지 가는 것일까요? 미국 정치인들의 굳어버린 머릿속에는 오직 북한식 계산법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단 한 명만 제거하면 밑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 장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체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북한과 완전히 다른 미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끔찍한 괴물입니다. 이란은 군사 독재 국가이기 이전에 신의 대리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철저한 신정 국가입니다. 그들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세속적인 권력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코란을 연구하고 이슬람의 율법을 파고든 절대적인 신학자입니다. 나이가 무려 89세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노인에게 미국의 미사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권력의 끝을 의미하는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즉 거룩한 성전에서 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순교자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가장 완벽한 피날레입니다. 내가 죽어서 순교자가 되고 전 국민의 가슴속에 불멸의 신으로 남겠다는데 세상의 그 어떤 미사일과 항공모함이 이 미친 광기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권력자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대한 종교적 광기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군부는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소름 돋는 괴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위 장성 30명을 한꺼번에 암살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은 며칠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위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아 어떻게 군대를 움직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때의 기억만 믿고 이번에도 똑같은 작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피를 토하며 무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죽으면 부사령관이 즉각 그 자리를 대체한다. 부사령관이 죽으면 그 다음 계급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사일 발사 버튼의 권한을 물려받는다. 머리가 잘리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나는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그들은 암살과 폭격에 대비한 완벽한 톱니바퀴 시스템을 이미 전국에 깔아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부가 날아간 직후에도 이란의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을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규군의 반격은 미국이 직면한 진짜 공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진짜 덜덜 떨게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시지라 불리는 20만 명의 그림자 암살단. 혁명수비대 산하의 민병대 조직입니다. 선배님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적군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 레이더로 찾아서 폭격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바시지 민병대는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낮에는 길거리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는 카페의 바리스타이고, 동네 카센터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자동차를 고치던 평범하고 순박한 이웃집 아저씨들입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거리를 청소하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암호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장전된 총을 꺼내듭니다. 이들은 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이란 전역은 물론이고 중동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군이 괴멸하더라도 각자의 동네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미리 정해진 타겟을 향해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고 요인들을 암살하는 소름 돋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고 허름한 민간인 호스텔을 미사일로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기지도 아닌 평범한 숙박시설을 왜 때렸을까요? 바로 그 호스텔 지하실에 동네 카페 사장님들로 위장한 바시지 민병대의 비밀 사무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평범한 시민이 총을 꺼내들고 자폭 테러를 감행할지 모르는 이 숨막히는 공포. 눈에 보이지 않는 20만 명의 유령들과 싸워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조차 식은땀을 흘리며 작전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만 때리는 선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 중동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서라도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는 최악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지금 이스라엘을 넘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돈이 많고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특히 두바이는 미국의 혹독한 경제 제재로 숨통이 끊어질 뻔한 이란이 몰래 금융거래를 하고 달러를 융통하던 이란 경제의 마지막 생명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왜 자신들의 돈줄인 그곳마저 잿더미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요? 이란의 분노는 차갑고 예리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 바로 미군의 거대한 군사기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군 기지들의 강력한 레이더망이 이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의 궤적을 1초 만에 분석해서 이스라엘에 전부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완벽하게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중동 앞마당에 깔린 미군의 정보망 덕분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죽이러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내 미사일의 경로를 일러 바치는 저 스파이 같은 미군 기지들을 먼저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줄이 끊기고 무역이 마비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동 전체에 박혀있는 미국의 눈과 귀를 모조리 뽑아버려야 한다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철저한 배신에 대한 핏빛 응징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의 달러 패권에 엎드려 중동의 맹주인 이란을 철저하게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돈잔치를 벌이려 했던 아랍 국가들을 향한 끔찍한 보복입니다. 너희들이 미국의 수십조 원의 방위비를 갖다 바치며 지켜온 그 알량한 평화와 부유함이 내 미사일 한 방에 얼마나 허무하게 박살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는 끔찍한 경고장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광기 속에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중동에 깔아놓은 군사력과 달러의 지배력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이것이 바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로 깊게 다루지 못하는, 아니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89세의 지도자, 머리가 잘려도 끊임없이 부활하는 톱니바퀴 군부, 눈에 보이지 않는 20만 명의 시민 암살단, 그리고 다 같이 죽자며 중동 전체의 경제 인프라를 타격하는 이 무시무시한 광기. 미국이 중동에 뚫으려 했던 새로운 경제 고속도로는 이란의 이 피 튀기는 저항 앞에서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절하고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미국은 도대체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이라는 지독한 장애물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면서까지 기어이 관철시키려 하는 그 거대한 돈의 길. 그 길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미국이 이 피바람을 무릅쓰고 완성하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 IMEC 경제회랑의 소름 돋는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이 거대한 길이 뚫리는 순간 전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어떻게 완벽하게 고립되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강대국들이 벌이는 이 냉혹한 자본주의 대리전의 끔찍한 맨얼굴을 공개합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시고 이 거대한 세계 경제의 퍼즐이 맞춰지는 짜릿한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텔레비전 화면 속에 갇혀있는 좁은 시선을 조금만 더 넓은 곳으로 옮겨보십시오. 중동의 핏빛 모래바람 너머 저 멀리 거대한 대륙 인도와 바다 건너 유럽의 화려한 도시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주 굵고 선명한 붉은 선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21세기의 세계 지도를 통째로 갈아엎기 위해 아주 은밀하고도 폭력적으로 긋고 있는 시퍼런 선. 바로 미국의 수뇌부가 설계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 IMEC 경제회랑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부유한 나라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아주 길고 험난한 바닷길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에서 물건을 가득 실은 상선들이 백고동을 울리며 출발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인 희망봉을 빙 둘러서 가거나 툭하면 해적들이 출몰하고 반군들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좁디 좁은 홍해 바다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만 겨우 유럽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곧 금이고 생명인데 물건 하나를 보내는데 몇 달씩 걸리고 전쟁의 위협 때문에 배에 매기는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물류의 대동맥이 꽉 막힌 채 낡은 동맥경화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 비효율적이고 낡은 바닷길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심장부를 정통으로 뚫고 지나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황금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인도입니다. 14억 명이 넘는 폭발적인 인구와 상상을 초월하는 인도의 그 값싼 노동력으로 공장을 돌려 물건을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그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배에 싣고 아라비아해를 건너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부려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마법 같은 자본주의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칠고 뜨거운 사막을 일직선으로 뚫어버린 최첨단 화물기차에 그 수많은 물건들을 모조리 실어버립니다. 기차는 거센 모래바람을 가르며 미친 듯이 달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거대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푸른 파도를 건너면 곧바로 유럽의 심장구에 꽂히게 됩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한 달 넘게 걸리며 생사를 오가던 낡은 뱃길이 육지를 관통하며 단 열흘 만에 주파되는 기가 막힌 물류의 혁명. 세상의 모든 부를 블랙홀처럼 쓸어 담을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길이 열린다는 소식에 중동의 단단했던 지각판이 굉음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소름돋고 냉혹한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늘 아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슬람의 거룩한 성지를 수호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은 서로의 심장에 시퍼런 칼을 겨누고 수십 년을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피눈물을 두고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그 지독한 증오도, 수천 년을 이어온 신을 향한 거룩한 맹세도, 미국이 깔아주는 그 수백조 원짜리 황금빛 고속도로 앞에서는 바람 앞의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땅에서 솟아나는 검은 석유만 믿고 살기에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석유가 마르거나 세상이 전기차로 바뀌면 자신들은 모래사막의 거지로 전락한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끔찍한 고립에서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 돈방석에 앉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어제의 핏빛 원수들이 테이블 밑에서 은밀하게 손을 맞잡고 서로의 주머니를 터질 듯이 불려줄 거대한 동업자가 되기로 피해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념의 시대, 종교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직 국가의 생존과 탐욕만이 꿈틀거리는 가장 기괴하고 역겨운 동맹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탐욕스러운 돈잔치판에 초대받지 못한 치명적인 불청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되어 구석에 버려진 나라, 바로 이란입니다. 이 거대한 IMEC 고속도로가 완벽하게 개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은 중동의 패권은커녕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원수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강력한 비호를 받으며 거대한 통행료를 거두고 떵떵거리는 꼴을 이란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그 비참한 경제적 몰락과 고립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은 목숨을 걸고 지독한 깽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검은 돈과 무기를 지원받은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 민간 상선들을 향해 묻지마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이슬람의 핍박받는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공격한다고 떠드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완벽하고 새빨간 사기극입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끼리 우리를 빼놓고 돈잔치를 벌이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본다. 세계의 물류망을 모조리 마비시켜버리겠다. 미국이 깔아놓은 이 거대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드러누워 피를 흘리며 지독한 알박기를 시전한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흔들려는 거대한 미국 입장에서 이 겁없는 빈민들의 도발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불도저는 이 눈엣 가시 같은 알박기 텐트를 형체도 없이 깔아 뭉개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시나리오는 아주 잔혹하고 명쾌합니다. 거대한 물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그것이 주권을 가진 국가든 광기에 찬 종교단체든 가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철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폭격기를 띄우고 지휘부를 암살하며 무자비한 미사일을 날리는 그 모든 파괴적인 행위의 진짜 배후에는 이 거대한 돈의 고속도로를 기어이 뚫어내고야 말겠다는 미국의 차갑고 섬뜩한 자본주의적 의지가 생생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든든한 경찰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수호자. 그런 아름다운 말들은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이나 읊어대는 얄팍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진짜 끔찍한 현실은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냉혹한 제국주의의 발톱 그 자체입니다. 선배님들,
이것이 바로 이란을 무참하게 박살내고 중동의 모래밭을 피로 물들이면서까지 미국이 기어이 양손에 쥐고자 하는 거대한 부와 권력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종교 갈등이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속에는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한 돈의 흐름이 거대한 강물처럼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미국의 패권전쟁 앞에서 가장 뼈아픈 내상을 입고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폭격을 맞고 거리가 잿더미로 변한 이란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인도를 품어안고 중동의 사막을 관통하여 유럽으로 직행하는 이 무시무시한 물류망을 완성하는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배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란의 등 뒤에 숨어서 막대한 돈을 뿌리며 은밀하게 거대한 중화제국을 꿈꾸던 중국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강대국들이 벌이는 이 잔혹한 대리전 속에서 완벽하게 파탄나버린 중국의 1대1로 사기극이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시진핑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미국의 치밀한 덫에 걸려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공룡의 비참한 몰락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무서운 세계 지도의 재편 속에서 오직 수출 하나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 끔찍하고도 차가운 현실이 여과 없이 공개됩니다. 바다 건너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이 거대한 경제전쟁의 끝을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중동의 모래바람 위로 이란의 건물들이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릴 때 그 매캐한 연기를 바라보며 가장 뼈아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이란의 수뇌부가 아닙니다. 바로 저 멀리 베이징의 거대한 궁전 깊숙한 곳에 앉아있는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미국과 이란의 싸움, 이스라엘과 무장단체의 전쟁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이 거대한 핏빛 체스판의 진짜 승부처는 중동이 아닙니다. 이 모든 폭격과 암살의 궤적은 아주 정확하고도 잔인하게 중국 경제의 한복판, 그 명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진핑은 과거 영광스러웠던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아주 무시무시한 야심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바닷길을 자신들의 돈으로 쫙 깔아버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주의적 야심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은 전 세계에 수십조,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그 1대1로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완벽한 교두보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를 아주 싼 값에 무제한으로 퍼올릴 수 있고 미국의 눈을 피해 중동 전체의 물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완벽한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혹독한 경제 제재로 숨이 끊어져 가던 이란에 막대한 검은 돈을 은밀하게 수혈해 주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돈을 받아먹으며 덩치를 키웠고 중국은 이란을 방패막이 삼아 중동의 패권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배자 미국이 이 꼴을 가만히 두 눈 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그 교활한 속내를 뼛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직접 총구멍을 맞대고 싸운다면 그것은 곧바로 인류가 멸망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천재적이고 소름 끼치는 대리전을 선택했습니다.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차갑고 잔혹한 패권 전략을 꺼내든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날카로운 사냥개의 목줄을 슬그머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와 인공위성 정보를 무제한으로 쥐어주며 이란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타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날아올라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잿더미로 만들고 지휘부를 암살할 때마다 겉으로는 중동의 평화가 깨진다며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폭발음 뒤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그 자체였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진핑이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중동의 거대한 모래성이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 몇 발에 형체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란을 통해 중동의 물류를 장악하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려던 중국의 원대한 꿈은 지금 폭격맞은 잔해 속에 처참하게 파묻혀 버렸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중국이 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런 반격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이란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도 중국은 파병은커녕 겉으로는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뻔한 성명서나 쪼가리로 내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군사적으로 이란을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미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막대한 돈이 허공에서 불타고 있는데 두 눈 시퍼르게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굴욕. 피가 거꾸로 솟지만 입술만 깨물며 삼켜야 하는 시진핑의 그 끔찍한 피눈물.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대리전의 무자비한 맨얼굴입니다. 미국의 작전은 참으로 등골이 오싹할 만큼 완벽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단 한 명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동 사막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밀어넣고 수천조 원의 전쟁 비용을 낭비하던 멍청한 짓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장기말을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시퍼런 칼끝으로 이란을 난도질하고 그 치명적인 충격파를 고스란히 베이징으로 전달하여 중국 경제의 명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습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이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중국의 1대1로는 처참하게 파산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이 깔고 있는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 IMEC는 더욱 선명하고 탄탄하게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미국이 이제는 단 몇 번의 정밀한 핀셋 타격과 치밀한 대리전만으로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상대방의 가장 거대한 대마를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 변두리의 돌 하나를 아주 교묘하게 건드리며 판 전체를 엎어버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잔혹한 묘수입니다. 선배님들,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종교 갈등이라는 가짜 뉴스 뒤에는 이토록 소름 끼치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피도 눈물도 없는 돈의 전쟁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 가장 파괴적인 지정학적 대지진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세계 물류의 지배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돈의 길이 그 핏빛 폐허 위에서 화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던 세계 경제의 질서가 완벽하게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끔찍하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고래들이 핏대를 세우며 체스판을 쥐엎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일 때 그 판 위에서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새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이 새로운 황금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개통하는 그 순간. 아시아의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오직 세계의 낡은 공급망에 기대어 수출 하나로 먹고 살던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하게 돼 곧 일어날 최악의 시나리오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단순한 주식시장의 하락이나 기름값 폭등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물줄기에서 대한민국이 통째로 지워지고 버려질 수 있다는 그 서늘하고 끔찍직한 진실. 고래가 떠난 차가운 바다에 홀로 남겨진 늙고 병든 새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빙하기를 어떻게 맨몸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지 그 냉혹하고 차가운 거시경제의 생존 법칙이 바로 이어집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텔레비전 뉴스에서 떠드는 국제 유가가 몇 달러 올랐네, 코스피 지수가 파랗게 질려서 떨어졌네 하는 1차원적인 분석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자동차에 넣을 기름값이 오르고 내 계좌가 출렁이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쓰나미에 비하면 그저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산들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토록 치열하게 파헤쳤던 거대한 바둑판을 다시 한번 똑바로 내려다보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모래바람을 피로 물들이며 이란을 짓밟고 뚫어내려는 그 황금의 길. IMEC라는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의 진짜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 길의 양끝에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공장 인도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유럽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아주 무섭고도 은밀한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었습니다. 바로 인도와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관세라는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대한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아십니까? 인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값싼 인건비로 찍어낸 산더미 같은 물건들이 이제는 세금 한 푼 붙지 않고 프리패스로 중동의 사막 철도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과 데이터와 자본이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가는 무관세의 폭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자락, 바다와 철책에 가로막힌 이 조그만 섬나라 같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부지런한 손발과 피땀 어린 기술력 하나로 척박한 땅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내다 팔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해 부품을 조립하고 그것을 길고 험난한 바닷길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수출하며 온 국민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작당하고 짠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자본가들이 미쳤다고 저 멀리 아시아 끝자락에서 배를 타고 한 달씩 걸려오는 비싼 한국산 부품을 사겠습니까? 관세도 없고 배송도 단 열흘이면 끝나는 인도의 값싼 물건들이 중동의 철도를 타고 유럽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도대체 누가 아시아 구석에 박힌 우리 물건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강대국들이 핏대를 세우며 싸울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탄식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고 패권 전쟁을 벌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그 사이에 끼어 휘청거린다며 매일같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끔찍한 비극은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들이 피 튀기는 싸움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아주 맛있는 먹이가 넘쳐나는 새로운 바다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고래가 떠난 그 차갑고 텅 빈 바다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늙고 병든 새우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철저하게 방치되고 굶어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뼈아픈 차이나 패싱, 아니 코리아 패싱의 소름 돋는 실체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거대한 덫을 쳐놓고 인도와 중동을 묶어 자기들만의 화려한 돈잔치판을 열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에 수조 원짜리 공장을 짓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낡은 공급망에 기대어 수출을 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가라앉는 거대한 침몰선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세계 경제의 핏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모세혈관이 완전히 끊어져 새카맣게 괴사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항구에는 먼지가 쌓이고 거대한 공장의 기계는 차갑게 멈춰섭니다. 제조업이 멈추면 이 나라를 떠받치던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던 거대한 엔진이 서서히 꺼지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끊기 위해 쏘아올린 중동의 그 핏빛 미사일 한 발이 거대한 물류망의 재편이라는 괴물로 변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찢어놓는 가장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는 재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우리 자식 세대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지옥도를 살아남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대국들이 짜놓은 이 서늘한 거시경제의 덫을 두 눈 시퍼르게 뜨고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세계 물류의 지도가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고 돈의 거대한 흐름이 아시아를 떠나 인도와 중동으로 쏠리고 있다는 이 차갑고 명백한 지정학적 팩트를 냉정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에 얽매여 중국만 바라보거나 아무런 대안 없이 수출이 늘어나기만 바라는 것은 서서히 끓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경제 리더들도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서로 물어뜯는 유치한 권력 투쟁을 당장 멈춰야만 합니다.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대한민국의 방파제를 집어삼키려 몰려오는데 동네 도랑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인도와 유럽이 손을 잡고 중동을 관통하는 이 거대한 세계 물류망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그 고속도로에 탑승할 것인지, 강대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가 생존 전략을 짜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 경제의 변방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무겁고도 차가운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해안과 지독한 인내심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 모진 현대사의 뚝심이라면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돌파구를 꿰뚫어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시원하게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강대국들의 오만한 횡포와
이 거대한 위기를 수수방관하는 무능한 정치권을 향한 벼락 같은 호통과 여러분의 냉철한 통찰을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지혜로운 댓글 한 줄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번쩍 깨우는 가장 위대한 채찍이 될 것입니다. 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은 언제나 냉혹한 세계 경제의 이면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하는 차가운 지성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유동치는 세계 경제의 무서운 퉁랑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